논문을 참 이 지도하다 보면요, 참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정말 이 굉장히 웃긴 일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우선 이제 우리가 논문에서 최근의 경향이 어떤 거냐면 이 다별량화되어 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양적 연구, 양적 연구를 요즘에 많이 하니까 양적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 논문의 이 연구 모형, 연구 가설에 대한 분석, 검증 기법의 측면에서 보면 별량이 이제 다별량화되어 간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변수가 많이 이 한 모형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다루는 회귀, 회귀 모형, 회귀 모형이 좀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별량의 구조적인 관계를 볼 수 있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검증 기법으로. 근데 이 구조방정식은 이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도하시는 또는 심사하시는 교수님들조차도 이 구조방정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참 이제 교수님들도 이 권위라는 게 있잖아요. 이 권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목매여 계신 것 같아요. 이 권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수님일지라도 내가 모르면 그냥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놈의 이 권위가 뭔지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아는 척 가지고 지적을 자꾸 하니까 이제 똑똑한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거죠. 황당한 겁니다. 이제 어제도 이제 저희 논준모 연구소를 찾아온 학생 한 분이 이런 황당한 사실을 경험하고 저한테 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정말 이제 그런 하소연을 하시길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 갑과 을의 관계 아니냐 이거죠. 갑과 을의 관계. 교수님 그거 아닙니다. 교수님 잘 모르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들어 버리면 논문 그냥 틀어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정말 힘들죠. 이런 부분이 힘듭니다. 교수님이 모르고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맞다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지적을 해버리면 을이 이제 이렇게 조금 아는 척하고 대들면 너 싸가지 없다, 이놈의 자식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안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그렇게 되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일단 뭐 그냥 교수님이 시킨 대로 일단 하고 나중에 논문 제본할 때는 바로 고쳐서 제본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좀 웃기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반영지표, 조형지표 이겁니다. 이게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죠. 어떤 거냐면 이제 이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 모양새가 어떻게 생겼냐면 동그라미가 있고 네모가 있고 동그라미가 있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아주 큰 동그라미를 잠재변수라고 하죠. 잠재변수. 이 통계학적인 정확한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제가 그냥 재밌게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네모가 측정 변수죠. 측정 변수. 그리고 이 조그만 동그라미가 그 에러입니다. 오차입니다. 오차.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잠재 변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잠재력만 가지고 있어요. 잠재력만. 다시 말해서 데이터는 없고 그냥 잠재력만 가지고 있는 거. 측정 변수는 이 측정됐잖아요. 측정이 됐다라는 것은 데이터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가 없고 이건 뭐 그냥 오차죠.
근데 이제 이 큰 동그라미, 네모, 작은 동그라미의 관계를 좀 알아야 됩니다.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모든 거는 데이터가 있는 방향으로 쏠립니다. 데이터가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날아가죠. 그래서 이 측정 변수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러면 전부 다 이렇게 화살표가 날아가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만약에 독립 변수다. 그러면 종속 변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종속 변수가 이렇게 뭐 2개로 되어 있다. 그럼 이렇게 화살표가 날아가고, 자, 이 오차가 이렇게 화살표가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잠재 변수가 독립 변수의 잠재 변수가 종속 변수의 잠재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것도 잠재 변수죠. 잠재 변수인데 구조 방정식에서는 이제 얘가 독립 변수, 쉽게 말하면 독립 변수고 얘가 종속 변수인데, 구조 방정식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독립 변수를 외생, 밖에서 쳐들어간다 해서 얘를 외생 잠재 변수, 얘를 내생 잠재 변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바로 이 관계입니다. 이 관계. 이 관계죠. 이 관계. 이 관계를 볼 때 화살표가 지금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뭐 직무 만족이다. 이 잠재 변수가 이제 직무 만족이다. 그러면은 이 조그만 게 뭐 예를 들어서 상사와의 만족, 어떤 동료와의 관계에 있어서 만족, 부하와의 관계에 있어서 만족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 도구를 만들었을 때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목적이 직무 만족은 1, 2, 3 이렇게 상사, 동료, 부하 이 3개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분류될 수 있다. 또는 이렇게 구성된다. 이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게 한 구성이고 요게 한 구성이고 요게 한 구성이다. 다시 말해서 상사하고 동료하고 다르다 이거죠. 동료하고 부하하고 다르고 상사하고 부하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섞이는 곤란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거를 설명하는 거는 맞는데 이 두 개를 또 3개를 섞이는 곤란하다. 변별력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구분하려고 이 도구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소위 말해서 얘는 얘를 반영할 수 있다. 동료는 직무만족 반영할 수 있다. 부하는 직무만족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반영, 다시 말해서 리플렉티브의 관계라는 거죠. 리플렉티브가 거울 아닙니까? 반영한다는 거. 반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화살표를 이 반영 지표는 잠재 변수에서 측정 변수 쪽으로 보냅니다. 얘가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구조 방정식의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측정 도구를 만든 목적도 그거죠. 그건데 이제 이게 에이모스라는 프로그램을 주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에이모스라는 프로그램이 이런 그림을 기반으로 마치 포토샵에서 그림 그리듯이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표현을 이렇게 하죠. 화살표를 이쪽으로 보낸단 말이죠. 화살표로 이렇게 보낸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보고 구조 방식도 잘 모르면서 교수님이 아니다,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반대로 이렇게. 예? 다시 말해서 상사와의 만족이 높아야 직무 만족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응? 동료와의 만족 높아야 직무 만족 높아지는 거 아니냐, 부하의 만족이 높아야 응? 직무 만족 높아지는 거 아니냐. 말은 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소위 말해서 원인과 결과, 다시 말해서 잠재 변수 이런 원인과 결과, 독립 변수, 종속 변수 관계에서의 설명인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조형 지표라고 하죠. 조형 지표. 뭐를 만든다. 그래서 이제 포머티브라고 합니다. 리플렉티브, 반영 지표는
reflective, 그 다음에 조형지표는 formative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간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하는 취지도 있지만 측정 도구를 척도 개발 연구의 기본은 구분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하나가 반영되느냐의 문제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이모스라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조차도 어떻게 하냐면 이 반영 지표를 디폴트로 기본 값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그런 거 이제 기본도 모르고 자꾸 화살표 이쪽으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특수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특수한 케이스가. 그리고 이거는 에이모스나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조형지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하려면 그 소위 말해서 그 어떤 플러스 뭐 M 플러스인가 뭐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구조 방식을 하는 이 프로그램을 써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게 막 전화가 오고 그러네요. 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구분을 해서 반영인지 조형인지 잘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야, 이거 화살표를 이쪽으로 바꿔라 이러면 이제 대답을 할 때, 아, 교수님 그거는 포머티브가 아니고 리플렉티브입니다 라고 하면 이제 교수님이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건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오히려 더 아는 척 하면서 설명해 주면 교수님이 당황스러워서라도 아마 놀래서라도 질문을 거기서 멈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할 시간이 다 됐나? 뭐 카톡이 오고 전화가 오고 막 그러네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